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1월 7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앞으로 지금 윤 대통령 다시 공수처에서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죠. 아침에 나와서 이제 사설 같은 걸 한번 읽어보니까 하마스와 김정은이 떠오르는 까닭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아마 이제 이 글을 쓰시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떠오른다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듯한 그런 글을 쓴 것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절대로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직종에 있다가 정치를 안 되는 경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검찰총장을. 그래서 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참 많이 틀리다, 그런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더마복음을 봤었는데 어떤 여러 가지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114가지를 갖다가 넥을 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듣고 이렇게 보고 배웠던 그런 어떤 성경의 내용하고는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 114개에서는 지금 이제 4대 공관서에 나와 있는 복음 그대로 이제 실려 있죠. 해석에서는 약간의 이제 다른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공관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각을 천지창조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천지창조를 갖다가 물질적인 창조를 갖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천지 이렇게 혼돈으로부터 해갖고 땅과 하늘을 가르고 이런 이제.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이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면서 자기 어떤 영적인 시각을 갖다가 트이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2100년 정도제요. 그때 태어나신 예수님 얘기를 가지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으면 거의 통일이 될 뻔한데, 생각이. 지금도 각 교파도 얼마나 많습니까? 러시아의 정교회라든가 또 거기서 갈라진, 물론 유대교에서 갈라진 거지만 이슬람하고는 유대교에서 갈라진 거지만은 하여간 같은 기독교라도 종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에 이제 캐톨릭으로 오다가 이제 또 종교개혁 때문에 기독교가 나오고,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장로교, 침례교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 생각은 참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도 이제 정치학자기도 하고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인데 일반 또 사람들하고 참 틀리다,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8년 전에 대통령 탄핵은 온건 보수까지 포괄하는 시민 대연정이자 정치 대연정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안 보죠. 정말로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 어떤 아버지의 어떤 정치적인 그걸 갖다 이어받았다고 생각도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참 그때까지 본인이 보고 왔던 우리나라의 아주 적폐였죠. 노동, 교육, 의료, 그 다음에 연금 부분에서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하여간 여러 가지 상황을 겹쳐가지고 또 거기에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었지만은 김무성이나 또 이런 사람들의 어떤 반대, 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은 탄핵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것도 참 지금도 생각하면 먹먹하죠. 우리 어린 학생들이 했던 세월호 사건.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무슨 이제
최순실 씨하고의 어떤 경제 공동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말도 안 돼. 지금 그 이제 4년 9개월을 그분이 감옥살을 끝내고 나와서 보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탄핵이 됐었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는 시각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아주 극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의 한번 생각을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우선은 지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마 우리 KBS하고 MBC가 지금 방송 허가 기간이 끝난 것 같아요. 그걸 뭐 허가를 받아야 방송 1월 1일부터 방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무허가 상태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나 봐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지금 근무를 못하고 있으니까 정직 상태니까 전번에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다가 국무총리가 탄핵이 되니까 지금 개원 장관입니까? 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어지러운 상태죠. 이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아마 그저께 공수처가 경찰들한테 영장 집행권을 갖다가 이임한다고 그러니까 경찰들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6일부로 아마 그 영장의 기간은 끝났어요. 다시 공수처에서 하겠다고 이런 의사 표시를 하는 모양인데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 또 하마스와 김정은이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지금 정치를 보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체제를 보면은 하마스보다는 이스라엘 체제가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북한의 체제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가 낫다는 것은 이거 아주 극명하게 이제 증명이 됐죠.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지금 뉴스를 보니까 우리 북한의 전문의들이 지금 러시아 파병으로 가가지고 일개 대대가 전멸됐다는 얘기가 방송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체제하고 이런 체제를 갖다가 그것도 이제 지금 북한의 전문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그 다음에 지금 손자까지 세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를 하면서 김정의가 생각난다? 또 하마스가 생각나.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시각을 이렇게 틀리게 상황을 갖다 볼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 부분이 갖다 정리가 돼야 될까. 제가 이제 내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논리를 갖다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못하는데 막연하게나마 그래도 그 정치학 박사하고 그 다음에 신문에다 글을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시각을 갖고 있고 단순히 그분들이 자기 시각만 갖고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전 국민이 볼 수도 있는 이런 권위가 있는 이 신문에다 글을 이렇게 놓으면은 우선 바빠가지고 촘촘하게 따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하마스나 김정은이 같은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8년 전에 정말에서 탄핵됐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그 탄핵이 시킨 세력이 옹권 보수하고 시민 대연정이 돼가지고 정당하게 탄핵이 됐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과정이 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너무 진짜 엉뚱하고 황당하고 정말로 죄가 없는 사람이 탄핵됐다는 걸 전부 거의 증명이 됐는데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쓴다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오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왕이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 뭡니까? 헌법과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그 기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마스나 김정은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유사한 느낌을 주는 그런 정치 형태인가? 그 다음에 뭐 검사로 근무를 하거나 검찰총장이고 법조인이면은 대통령을 하면 안 되는가? 정말로 안 되는 경력인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이분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시각으로 정리를 한 거겠죠. 저도 제 나름대로 시각으로 이분들이 쓴 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들보다는 훨씬 제가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고, 이분들은 학자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신문에다가 오랫동안 글을 써오신 분이고, 신문사에서도 보니까 좀 직급에 있는 분들 같은데, 이분들만큼이야 제가 생각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언뜻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하마스나 김정은하고 비교를 할까? 어떻게 8년 전에 그 탄핵 과정을 갖다가 언권 보수가 보수까지 포함하고 시민 대연정이 된 그러한 탄핵 과정이었는가? 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 저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논리적으로 또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뭐 비판하라는 게 아니고 연구를 같이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정립이 제대로 돼야 다음 우리 후대 사람들, 그리고 다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좀 지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부족한 내가 이제 뭐 정치학자라든가 그 글을 쓰는 분들의 그때 써놓은 것에 대해서 평가한 건 평가는 아닙니다.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 자체가 조금 이제 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한번 읽어보고는 우선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164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지지해서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적절한 좀 비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